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의 개별스를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위대한 시민의 자주적이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권력을 교체를 했고, 또 보수 진보가 마치 이준석 후보자의 표현에 따르면 내전을 치르듯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전당대인지 당원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1인당 GDP를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자랑할 만큼 국민들은 산업화, 경제 민주화, 또 언론 자유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을 옥죄려 해도 그 족쇄를 다 뚫고 일어서서 경제적 부흥, 민주적 발전을 이끈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준숙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하더라도 단 일보도 그의 의도가 관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어제 제가 질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정보 유통에 해당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법 조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MBC와 위키트리의 위기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 관련해서요. 이거는 명백히 부정한 정보, 그 부정한 정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불법 정보 유통 금지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관한 법률 44조 7에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위키트리하고의 계약 내용은 분명히 당시에 MBC 노조를 좌파로 규정을 하고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적혀져 있는 MBC 장악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MBC의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위키트리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계약은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 미디어전에서 MBC 사측의 입장을 노조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기관리 계약이었어요. 그 계약을 체결했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실행 계획을 계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히 법 위반,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 부대가 사실을 확인을 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의법 조치하듯이 이 사항도 이미 계약의 이해까지 갔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의 실행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사내 스파이웨어 트로이컷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개인의 정보 선택권을 침해했다. 그렇죠?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개인 정보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고 단체 행동권을 침해했어요. 그렇죠? 자, 이 계획도 MBC와 위키트리가 됐든 그 이후에 폴리뷰라는 또 어떤 언론 매체하고 그랬던 간에 여론전, 미디어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그 위기 관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회사는 아까 회사가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다. 이랬죠? 네. 자,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자, 경영자는 제일 먼저 뭡니까? 설득의 힘이 필요해요.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그들은 공정방송을 지켜야 할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비롯해서 또 MB의 사저 관련 의혹, 뭐 다스나 재반 정권의 의혹에 대한 보도를 윗선에서 커트를 많이 했어요. 기자는 비판 보도가 권리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 기능이 상실된 언론의 자유는 없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한 겁니다. 그 파업을 했다면 본인이 용기 있는 기자 출신이라면 기자들 편에서 정권에 대항하여 공정방송과 관련된 설득의 힘을 발휘를 해서 기자들도 살고 경영진도 살고 정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 어떤 결말이 지어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되셨죠? 어떤 말씀을 구속된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이진숙 후보자는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사적 이익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멘트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조사하셨다면 그렇게 네.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의 나쁜 의도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권력의 도구로서 자기가 행하는 과정이 축적이 되어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왜 MBC가 한 몸인데 이렇게 갈라져야 되느냐라는 고통 어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MBC 노조에 대한 파업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건이 폭로가 되고 김재철 사장은 국민적 단죄로 인해서 엄청난 불명예에 빠지고 그 이진숙 씨는 여성 최초의 종군 기자 또 보도본부장 등등의 어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좌절을 겪죠. 그러면서 그 좌절감을 만회해 보려고 왜 우파는 좌파처럼 진지를 구축하고 우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자리를 주지 않느냐. 차라리 좌파는 추미애, 박영선, 김현미 등등등 장관이라도 많이 안 치는데 왜 우파는 노력하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만회해 보려고 억지로 5.16을 찬양하고 5.18을 폄훼하고 이태원이나 세월호와 같은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도 좌파의 음모운운하면서 그러면서 한 진영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공이 가는 길이 뭐냐? 잘못하면 개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동영 의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신이 개배수가 아니 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2010년도 국정원 만나가지고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지침 전달받고 노조 무력화 시도하게 하고 한 과거들을 반성하시고 또 위키트리하고 계약했던 거 분명히 범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에 응하시고 또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죄할 것을